안녕하십니까. 제18대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입니다. 오늘 그 방송은 그 중앙선관위의 거짓말에 대해서 전자개표기 관련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약간 지금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전자개표기란 무엇인가? 전자개표란 투표지를 후보자별 또한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로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형 컴퓨터로 구성된 통합체로서 제어형 컴퓨터가 직접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전산조직, 또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은 허위 자료를 인용하여 허위 판결문을 작성하고,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은폐 광고를 보면은 전자개표기는 뭐라 했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형 컴퓨터로 구성된 통합체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는 광고를 하면서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국고 7천여만 원을 부정선거 은폐하려고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참말로 부정선거를 해놓고 국가 세금으로 또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허위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마구 오고 있습니다. 참 저희 방송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사실 기가 막힌 사건이 15년 동안 계속 은폐하기 위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어떤 장비라고 했습니까? 제가 공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002년 7월 24일 날 중앙선관위는 컴퓨터를 이렇게 구입합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 공문이죠. 공문입니다. 상위원장이 위원장 전개를 했습니다. 나오고 제목을 보십시오. 개표기 및 제어형 컴퓨터 추가구 계획이라는 공문입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여기에 전자개표기가 어떻다는 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개표기 추가구 이렇게 제가 줄을 꺼놓은 부분입니다. 줄을 꺼놓은 부분이 개표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의해 두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는 공문을 시행하고 나서 부정선거라고 지적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니까 기계장치가 아니다, 전산조직이 아니다, 기계장치다 고 하면서 15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거짓말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허위 주장을, 증거도 없는 주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대법관 자체가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이죠. 대법원은 왜 그랬겠습니까? 전산조직을 하면 16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됩니다. 부정선거가 되면 노무현이가 퇴진되고 다시 선거무효 소송을 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대법관들이 허위 판례로서 부정선거를 은폐를 했습니다. 그 판례문 보여드릴까요?
이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2003 수 26 선거무효, 대통령 선거무효 이렇게 나오고, 이 판결문 안에 중앙선관위 공문 시행은 전산조지라고 시행을 했는데 16쪽에 가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자개표는 기계장치라고 이렇게 투표지 분리기를 기계장치랍니다. 전산조지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관이 그야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었는지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식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도 전자개표기 전체를 기계장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줄거지 보면 나오죠. 투표지 분리기하고 저형 컴퓨터를 기계장치라 합니다. 대법관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저지르고 그 대법관 명단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장 고현철이, 대법관 변재성, 추심, 윤재식, 강선호. 이 윤재식이가 주심입니다. 윤재식이가 이렇게 허위사실을 판결문을 만든 것입니다. 어이가 없지요.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무효를 판결문을 허위 작성해서 선거무효를 막았던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15년 동안 계속 허위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판례를 전부 다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이 판례를 땡기면서 또 허위 판례를 계속 양상을 했습니다. 양산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헌법 위반이라고 헌재에도 청구를 해도 헌재에도 이것을 인용해서 계속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기각해 오면서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부정선거 관련한 재판은 계속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일부에 저하고 지난번 방송을 하면서 윤우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송인단에 있었는데 이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실에 근거해서 방송을 하지 않고 그 허위 판결문과 헌법재판소 허위 결정문을 인용을 하고 맞다고 망령된 소리를 하고 해서 저희 소송인단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킴이 하는 그 내용, 그 전산조직 맞다, 기계장치 맞다는 그 판결문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진실이냐 들으면은 부정선관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니킴을 만나서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도 그 증거를 보고 탄핵 증거입니다. 중앙선관위 시행공무입니다. 그거를 보고 인정하지 않고
그 허위 판결문 또는 허위 결정문을 계속 두둔하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소송인단에서 같이 방송을 못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진실은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윤희김 말대로, 법원에서 결정한 모든 것이 기계장치라는 결정이 진실이었다면 우리 선거무효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같이 방송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 관한 소송 문제, 이런 문제는 소송인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최고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탄핵 증거를 위주로, 탄핵 증거는 무엇입니까? 법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중앙선관위에서도 고칠 수 없는 아주 확정된 그런 증거라 말입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는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킴이 말하는 카드라 하는 그런 내용은 들으면은 진실이 아닌 자기 본의 아니게 부정선거에 같이 연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를 확인할 적에도 인터넷에 그대로 발췌가 뺀 그런 증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 고문이라든가 그런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야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무책임하게 인터넷에서 카드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더구나 우리를 아주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고 이상한 인터넷상의 자료도 많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하나 구별하고 판단하면서 잘 가려내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최아린님, 최예슬이님,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라는 것은 여기 탄핵 증거서 상에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허위 광고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전자개표기라니까 전자개표기라면 허위다는 거예요. 저가 허위를 광고를 하면서 국민들 보고 도리어 얼음장 녹화는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허위 광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허위 광고 집행 내역 언론 재단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7,200 몇십만이었습니다. 광고 명세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공문입니다. 전자개표기 구입계획서. 여기 전자개표기가 정의가 되어 있죠. 밑에 윗부분. 전자개표기는 어떤 것이다. 전산조직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선거 소식지에도 전자개표기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라고 합니다. 여기 까만줄을 꺼놨죠.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기 개발이 전 단계로 개표에만 전산조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모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계도문입니다. 직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알리는 계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입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달 대통령 선거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올라옵니다. 또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국민들 상대로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고서상에도 나옵니다. 보고서상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전자개표기를 구입해 사용해서 전산조직을 사용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꼭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더 달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에도 나온다.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에도 이제 예산을 많이 좀 해달라는 그런 향이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상원 대립표 하면서 전산조직을 대한 실시는 어떻게 됐다. 그 내용을 몇 대를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이 상세히 나온다. 그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입니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하고 다 해놓고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중앙선관위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9일 날 전자개표기에 대한 공시를 합니다. 그 공시 내용이 이겁니다. 멘트를 저도 따왔습니다. 전부 다 전자개표입니다. MBC 은기영 앵커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준설, 그리고 KBS 방송을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어떤 장비라는 공시를 하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시를 하고 해놓고 중앙선관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 내용에 전자개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표장에서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서버로 가면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TV 언론사로 보내준다. 보내면은 TV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개표 방송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중앙선관위 1분간 데이터와 개표 사항표를 대조한 결과 개표 방송이 조작으로 나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조작으로 나간 방송이 전자개표기 만들고 나서 방송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였습니다. 전 국민들은 조작된 개표 방송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상 전자개표기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밝혔습니다. 이 회의록 속에 한 30여 페이지 내용 중에 다 나옵니다.
전산 조직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다 나옵니다. 기계장치가 아니다라는 것도 밝혀지고, 그럼에도 그 당시 2008년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은폐를 해버렸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각 당의 간사들하고 위원장들 다 은폐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참 국민을 배반하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낮잠을 자는지 이런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밝히면 자기들 직업이 없어질 것을 걱정해서 그런지 전혀 이래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폭로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이제 심지어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위원회에 허위 공문서까지 다 보냈습니다. 이 허위 공문서를 보내면서 전산 전문 기관에 검연을 공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 거짓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짓이었습니다. 그 다음 홈표는 지난번에 몇 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홈표는, 이 직계표는 제가 작성한 겁니다. 7개 선관위 나옵니다. 7개 선관위 토탈 310명입니다. 16대 대선 때 홈표가 316명 나왔습니다. 홈표란 무엇이냐? 전자개표기가 해킹당하든가 전자개표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조작을 했든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홈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홈표가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은 해킹 들어와서 고치놓으면 고치놓는 대로 착실하게 움직이는 장비입니다. 이 홈표가 나오면은 그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홈표는 뭡니까?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고 했는데요. 야바이가 나왔는데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합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부정선거라고 돌리고 나서 전자개표기 투표지 점검을 하고 나서 홈표가 앞에 310명 나오고 많이 나왔지. 7개 선관위에서. 끝나면 선거 무효를 해야 된다. 홈표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허위 보도문을 보낸 것입니다. 참 얼척이 없지요. 부정선거를 하고 그거를 또 허위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언론사에서 방송 방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까? 그래,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증거는 중앙선관위가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멋대로 기관에서 만든 그 기한문, 시행문에 대해서는 취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탄핵 증거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누구도 이걸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이 탄핵 증거로 명백히 밝혀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2003 수 26 그 허위 판결문에 허위 증거를 그 제출합니다. 중앙선관위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데 그 당시 변호사가 이용훈입니다. 전 대법원장 이용훈, 그분이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한 공무입니다. 그 허위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허위 준비서면을 그대로 대법원은 인용하고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뭡니까?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지요. 그리고 맨 뒤에 한번 보십시오. 피고 소송 대리인 이용훈, 김종훈. 이용훈이라는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용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무효 인용으로 퇴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빠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거 안에서 전장의 표기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 보십시오. 2007년도에는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조직을 투표지 벌리기는 개표 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인데 또 기기장치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끝도 없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그 공문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저 공문 자체가. 이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해설이 거짓말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준배님 안녕하십니까? 박대행님 안녕하십니까? 전영진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 자료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합니다. 전자계 표기를. 공개입찰을 증거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투표지 벌리기는 하드웨어, 저형 컴퓨터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전자기표기 공고사항 해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전산조직이 아니고 기계장치라고 하면은 중앙선관위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미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장장 15년 동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대법원은 판결로서 허위 판결문을 만들어서 은폐해주고 있습니다. 헌재와 같이. 기가 막히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검찰이 있으면은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전부 다 그 당시 행위자들을 수사를 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그 정도 검찰이면은 대한민국이 벌써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달청 물품 분류하는 데 보면 국가 조직의 장비이기 때문에 전산 조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물품 분류도 전산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라는데도 기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조달청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럼 국가기관에서 조달청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산 조직, 기계장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장비를 전산 조직으로 분리해놓고 전산 조직으로 실제로 전산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협회기 만든 임자순 총장이 자기 논문에 선거와 인터넷이란 법무부의 어느 단체에 제출한 논문에 전산 조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협회기를 만든 사람 본인이 전산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선거와 인터넷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자순. 여기 주권한 부분이 전산조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산으로 개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기계장치를 합니다. 이 임자순 씨가 그때 있을 때 선거무효 소송이 걸렸는데 임자순 씨가 그 당시 기계장치라고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속여가지고 직원들이 그 서류를 내고 완전히 이거 범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기계장치라고 한 그 국회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 완전 조직적인 범죄를 했다는 것을 제가 이 증거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합선거법을 제가 국회에 가서 찾아냈습니다. 이제 재정 의견 전무입니다. 재정 의견 전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개표의 장애 봅시다. 개표의 장애 나옵니다. 개표의 장애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전자개표를 안 하고 처음에는 투표카드 판독기 등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카드 판독기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전산조직은 어떤 것이다. 이 전산조직은 개표용 제형 컴퓨터를 주위에 있는 전부 다 같이 연결된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그리고 투표지 분리기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기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전산조직이랍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드릴까요? 개표용 전산조직이란 함은 투표카드 판독기에 의한 판독 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그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사람으로 치면 몸입니다. 몸, 머리, 뇌가 있고 뇌를 통해서 생각하는 사고를 하고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그것이 소프트웨어고 뇌 자체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해가 되실려면 모르겠네요. 전자개표기는 하드웨어는 투표지 분리기이고 소프트웨어는 제어용 컴퓨터, 제어용 컴퓨터가 있어야만 그 안에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드웨어인
투표지 분리기를 직접 제어하면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대번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컴퓨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몸으로 보세요. 몸에 뇌와 이런 얼굴이 사고 있는 이 부분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뇌가 있기 때문에 뇌를 통해서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을 합니다. 그 사고방식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람도 소프트웨어, 사고방식이 좋아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전자개표기도 소프트웨어가 아주 좋아야 좋은 전자개표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조직이라는 정의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이게 전부 다 공문입니다. 공문 정부에서 이렇게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거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도 반증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증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증거가 전부 다 확정이 되고 법원이고 중앙선관위고 곧 바꿀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반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대법원에 들어갔는데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2003 수26 허위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대법원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을 통해 가지고 모르시는 거 댓글 통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재준님 안녕하십니까? 안병관님 안녕하십니까? 호일차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대충 탄핵 증거를 전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방송드리겠는데, 중앙선관위는 전산 조직에 의한 장비를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제작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장비를 제작할 적에는 그리고 이거의 두 장비는 법률 장비입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는 사람들이 하듯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개표장에서 개표만 전산조직으로서 하는 것이 전자개표기고, 전자투표기는 투표함과 동시에 개표가 되는 것입니다.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전자투표기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투표와 개표 전부 다 전산으로 합니다. 전산조직입니다. 완전한 전산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에 대한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조문에 의해서 제작하고 운용 프로그램을 제작, 보관, 관리 등 하는 걸로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278조가 규정되지 않았는데 법에 근거도 없이 전자투표기를 국고를 사용해서 개발하다가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주의 처분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의해서 제작할 수가 있다. 전자투표기는 제작할 근거가 없다. 왜 국고를 낭비하면서 했느냐? 제작할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라. 는 주의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공직선거법 부치고조는 전자개표기에 관련된 제작 등 관련된 근거 조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지적받고 나서 즉시 공직선거법 278조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 조문명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점 개표입니다. 아시겠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장비가 국가선거 개표를 하기 때문에 법률 장비입니다. 법률행위랍니다. 즉, 그 법률행위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운전을 하면 가면은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은 임의로 하는 행위입니까?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있습니다. 파란불이면 가시오, 빨간불이면 서시오, 노란불이면 설 준비를 하세요. 이런 법률행위입니다. 전자개표와 전자투표기도 똑같습니다. 법률행위입니다.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에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 법률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사용할 적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홈표, 해킹에 의한 홈표, 조작에 의한 홈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멋대로 조모의 임의기준을 만들어서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을 개표의 보조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에 넣었습니다. 임의 규정을 넣으면서 법을 완전 걸레로 만든 것입니다. 이미 제작 규정이, 튼튼한 제작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원은 또 그거를 보고 제작 규정을 보지 않고 전자개표기라고 하면 제작 규정에 들어가서 제작 규정의 절차에 따라 또 관련해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산조직을 언제든지 어느 선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원에 그 법 해석을 합니다. 진짜 이게 초등학생보다 못합니다. 법에 헌법 위반이 생겼습니다. 충돌이 생겼습니다. 제작 규정이 뭡니까? 임의 규정이 뭡니까? 제작 규정이 뭡니까? 강행 규정입니다. 제작 규정에 찾아가서 그 해석대로 절차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전산조직 사용해도 아무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법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판시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그야말로 범죄 덩어리입니다. 범죄 덩어리. 구치고조를 보면은 선거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궐선거 등,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정원선거, 구역이 변경된 정원선거, 조그마한 선거만 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단서가 또 들어갑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 하면 국회 교섭단체를 준 정당의 협의를 받아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제작, 보존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라, 빨리. 그리고 개표장에 전산 전문가를 건목해 하라. 완전 강행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절차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계속 사용했습니다. 불법 행위한 자료는 인정이 됩니까?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법을 위반한 선거관리는 부정선거다, 무효다, 이겁니다. 그것이 선거무효소송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탄핵 증거로도 부정선거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9대 문재인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법을 위반한 것은 그 개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전산조직 사용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 무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나중에 조작도 나왔습니다. 또 조작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18대 대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표방송 조작이고 다 조작이었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불법 행위입니다. 선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당연히 또 선거 무효입니다. NLL 또 위반이 나왔습니다. 또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그 다음 윤종원 목사 SNS로 불법 선거운동하다 걸렸습니다.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박근혜 후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후보자가 국정원역 관련해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렸습니다. 또 성완종 선거비용 불법 사용 또 나왔습니다. 명백한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국정원하고 사이버사령부 같은 데서는 그 자체 기관에서 공문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대는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18대가 부정선거면 19대도 부정선거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왜냐 19대는 전산조직을 사용했다. 그리고 개표 조작 방송을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뭐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케냐 선거 무효 사유로 다시 선거를 하게끔 무효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개표 찬간 불비한 점을 가지고 선거 무효 선언을 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선거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선거는 전 세계가 선거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정선거를 계속 은폐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얼굴입니다. 우리 그거를 반성하고 고치지 않으면 지금 우리 현재와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흥한다는 것은 참말로 넌센스가 됩니다. 흥하면은 이 세상은 정의가 없다. 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도 신도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다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정의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들보다 못한, 저는 개들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종종 듭니다. 늑대보다 못하고.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조문에 부정선거는 무제한 국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걸립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걸립니다. 국민들이 다 나서서 가능한 평화적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부터 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노예 아닙니까? 미국의 속국. 우리 국민들은 노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사시는 분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을 극복하는 그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헌법 위반된 사항을 전부 다 다시 경정해서 정립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전산조직,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 기계장치는 아니다는 것이 아까 탄핵정보를 제가 입증을 다 했습니다. 이 탄핵정보. 이 탄핵정보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부정선거다고 그대로 선언하면서 행동을 하셔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까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 들어가서 부정선거 한번 쳐보세요. 우리 소송인단의 내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마어마하게 그 나왔던 그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허위사실이면 저는 대한민국 최대 전복자로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당하는 정도의 범죄입니다. 왜 저를 못 집어넣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못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곳에 어마어마하게 그런 많은 양이 제재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 명백한 부정선거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정선거를 가지고 정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정선거를 로서 정의를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정의가 서면서 친일 역사가 정리가 되고 과거사가 정리가 되면서 기타 큰 사건,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큰 사건은 전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사법기관의 부패 등 행정기관의 부패가 일소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도 전략 전술로도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부정선거로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국민 모두가 산 길입니다. 그리고 사회 환경은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일이 아니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이 공익을 우리가 버리면은 우리의 사익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정의가 없어지는데 정의가 없는데 사익이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단을 저희들은 하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태님 안녕하십니까? 건호청님 안녕하십니까? 최기정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소송인단의 방송을 많이 들으시면은 저절로 부정선거를 명확하게 아시게 되고 그리고 국가 정의도 바로 서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식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 함께 좋은 사회로 바꾸자는 뜻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면은 방송을 날마다 짧은 시간을 남아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세요.